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찍어야 돼 갖고 우리 좀 오신 그 일반 현황 자료 그 4페이지 보면 그 주요 시설 총 16동 연면적이 13,778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쭉 그 15개 동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명농업센터는 별도로 해서 이 합쳐서 16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로코푸드 종합센터는 이제 별도로 저기서 우리 로코푸드 재단에서 쓰고 있는 거고, 여기 자연 테마 식물원이 있고 유리 온실이 있는데 네네. 이거 어느 곳을 저기 하시는 거죠? 지칭하는 거죠? 자연테마식물원은 지금 본관 기준 정면 기준 했을 때 우측에 저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식물 전시원이 되겠고요. 이제 유리온실은 이제 정면 바로 그 자연테마 식물원 그 이제 왼쪽 편에 이제 주로 농업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기술 전파를 위해서 실제로 직원들이 그 농작물 재배하는 그런 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테마 식물원은 어떤 재질로 조성돼 있어요? 당초 할 때는 저 유리로 했었고요. 네. 근데 유리가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가끔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안전 진단한 다음에 그 저기 필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유리 온실은 계속 유리로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이게 준공 연도를 좀 표기를 해줘야 이게 사용 연수나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우리도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새롭게 재건축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좀뭐그 준공 연도를 포함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부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번에 자료만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그 도서관이 별도로 이게 작은 도서관이 있는 1층에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이 실제 좀 잘 도서가 어느 정도 보관돼 있어요? 어떤 도서 종류들이 보관돼 있나요? 생명농업센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현재는 좀 자료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저기 이 명칭은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좀 저도 아주 자주는 아닌데 가끔 가보면 작은 도서관이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원래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용도를 정한 거로 여기 보면 기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현재 입주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 보면
그 회랑 및 정자도 보면 공원 관람 및 쉼터로 해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해놨는데 실제 공연 관람이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현실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면 할 때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여기 뭐 서로 계획도 잡고 또 논의도 해서 이제 했지만 막상 또 지어지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또 조건이나 상황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그 용도로의 뭐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 용도로 실제 쓸 수 있도록 그에 따른 어떤 조치들을 좀 하거나 프로그램들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랑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연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제 전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부대 행사 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뭐 부분도 조금은 이해는 하는데 그 농업생태원하고 이 생명농업센터하고를 가려면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름길이 펜스로 막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그걸 넓게 하지는 않더라도 좀 지름길로 해서 갈 수 있는 통로가 좀 확보는 좀 돼 있어요. 뭐 저녁 때 되면 뭐 문 닫을 시간에는 닫더라도 개방 시간에는 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이 생명농업센터를 좀 활성화하고 실제로 이제 거기에 보면 여기 있지만 뭐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려면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할 건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 저희가 이제 펜스 중간에 문을 달아서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행사 때는 열어놓는데 이제 행사가 없을 때는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센터하고 위치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바로 입구에 이렇게 문을 이제 만들어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나 생명농업센터나 로컬푸드 종합센터에는 이 농업인 관련된 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마련돼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책을 뭐 아까 어디 갔다가 뭐 거기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책을 받아왔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시대가 뭐 여러 가지 SNS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나 소통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책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에 맞는 필요한 농업과 관련된 또 생명 농업센터라고 하면 생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농업이나 생명 뭐 또 여기 아까 우리 축산도 있고 또 뭐 반려동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로 해서 좀 특화된 부분들도 어떤 제가 뭐 이걸 생명농업센터다 해라 뭐 기술센터나 로컬푸드 종합센터 어디다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일정 공간에 그런 걸 통해서 왔을 때 그런데 와서 이런 책들도 있고 뭐 이런 자료들도 있구나 하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달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그런 계획을 좀 가져가면서 어찌됐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그 역할이나 그 뭐 교육이나 또 지원이 또 해야 되지만 농업이 잘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령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하여튼 해방 후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초반 중반까지만 출생한 사람들은
늘 논밭을 보고 논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 옆집 분들 이런 걸 늘 보고 자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이 어떤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는 정서가 있단 말이야. 100%는 아니지만 다수가. 근데 이게 점점 우리가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이러다 보면서 처음으로 논을 보는 친구들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학생들 중에서는 자주 접하지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농업 기술센터나 이런 우리 농업 생태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느끼게 되는 감정들을 갖게 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고 이게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지지 기반이 되는 거지 사실 넓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왜 뭐 농민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냐, 왜 농업에 대해서 왜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거를 어느 세대까지는 굳이 따지지 않고 지원해주는 기반을 됐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기가 어렵다. 그럼 그런 기반을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또 나름대로 어떤 이런 체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확보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체험의 공간들 나눌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의 농업에 관련된 도서 규모의 뭐 이런 것들은 검토하실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기도 부연 설명 드리면 당초에 이제 로컬푸드 종합센터 2층에 지금 현재 레스토랑 자리에 지관서라고 SAK하고 협업하는 이제 카페형 도서관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좀 해왔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교육관이 지면서 이제 식당이 이제 그 로컬푸드 종합센터 2층 레스토랑 이용하면서 그게 좀 딜레이가 됐는데요. 만약에 이제 올 연말에 그 교육관이 완공되고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자리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꾸미는 방안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축문화체험관 2층에 이제 꿈방이라고 거기에 그 편하게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그 공간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좀 낮은 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해서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우리가 두 군데 북부하고 본소 두 군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농협은 하는 데가 별도로 없나요? 농협은 이제 서탄도 있고 해서 농협 자체에서 소규모로 안중도 있고 해서 농기계 수리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는 안 하고요. 팽성은 예. 전에 임대를 한번 한다고 제가 그거는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잠시 그 기간 동안 위탁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다가 중지됐어요. 예, 예. 이유는 뭐예요? 중지 이유. 이제 관리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서 뭐 농협이 어려움이 시에서 있다.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설치하고 있고 뭐 수리라든지 간단한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축산 반려동물과 보면 그 업체 및 시설 현황이 있잖아요. 뭐 도축장부터 여러 가지 계란 육아공. 요거 구체적인 좀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잘 궁금한 게 동물 판매업이 있는데 이 동물 판매업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반려동물 판매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펫숍입니다. 야, 예. 그럼 여기 생산업은 뭐를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 그 개와 그 고양이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생산업입니다. 이거 번식업입니다. 아 이게 예. 그럼 이것도 허가를 받고 다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생산업은 주로 읍면 쪽이나 외곽 쪽에 주로 위치해 있나요? 그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고양이 생산업이고요. 거의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습니다. 그 개의 경우에는 조금 약간 그 전에 인허가 상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개의 경우만 좀 외곽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고 저기 뭐 주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하여튼 이거 좀 보충 자료 좀 제출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현황은 자료가 있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잖아요. 이게 그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그 사람이 관리하는 데는 지금 동삭 저류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율 개방이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거 청소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 업체를 두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용역 업체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저기 신장하고 이충 반려견 동물센터 그리고 동삭저류지를 하나의 업체가 맡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부 지역하고 그다음에 저 신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모두마루 거기가 또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은 별도로 지금 여기 제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이 있나요? 그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공원가에서 지금 모산골 근린공원하고 그다음에 청북 그 하늘공원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화지구 내에 그 한 개소 해갖고 내년까지 3개소 정도 지금 조성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관리 전환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원에 3개소를 설치하면 관리는 지금 우리 농기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전에 팽성도 한번 추진했었잖아요. 그럼 변경됐어요?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네, 팽성. 예. 거기는 그 저기 그랜드 골프장 그 파크 골프장으로 예 하고 변경했습니다. 반려동물은 그건 저기 정리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거점 소독 시설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특별 방역 기간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특별 방역 기간에는 평택과 안중 2군데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일반 평시에는 평택 거점소 하나만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 시간도 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평시에 이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법적 규정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그 AI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10월부터 2월까지만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ASF가 터지면서 ASF는 상시 연중 방역입니다. 그래서 그 소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팽성 거점 소독소는 쉬지를 않고 1년 12달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 하나만 가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면 2군데를 다 상시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지금 AI까지 포함되면은 그 거의 청북 쪽에 그 닭 농장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2군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SF는 양돈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1개소만 지금 운영을 해도 그 커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운영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사진 몇 가지만 좀 이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생태원 평택 그 오성면에서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로 가려면 저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때 초입에 그 교통섬 깨진 거예요. 저게 원래 볼라드가 이렇게 세네 군데가 있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현장은 목격은 못했지만 아마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량이나 뭐가 하여튼 엄청 세게 부딪혀서 저렇게 파손됐을 것 같아. 아니면 뭐 하여튼 큰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갔든지 해서 파손이 된 것 같은데 뭐 굴착을 한 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하려고 했다가 뭐 이 농업기술센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라고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안 했어요. 연락을. 그리고 저걸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동안에도 저 상태가 유지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한 시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연락한 시기가 일치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고민은 있는 거죠.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생태원 내부는 아니야.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고 그걸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직원분들이 다녔을 텐데 꽤 오래 기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출 도로 정비팀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요렇게는 고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치했다고 이제 도로 정비팀에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고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근데 그 대신 이제 볼라도 있던 건 없어졌어. 그게 장점이 단점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밤에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눈에 안 띄어. 작고 사이즈가 이러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흔히 말하는 야광에 이렇게 불빛 비치는 동그란 형태로 한 저쪽에 뭐 몇 개 이렇게 하고 한 대여섯 개 하면 야간에 좀 눈에 띌 것 같아. 주간에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 특히 누구한테 이거 하셔라 이게 아니라 좀 관심을 주변의 영역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한 사례로 여기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경기 우리 정원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 도로에 물도 막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양쪽 차량이 다니는 그 바퀴 자국이 싹 나서 골이 져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안전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하고 안출에도 얘기해서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많이 거기서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다니는 거라 더 보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이런 주변에 하여튼 모습이 있어요. 제가 한번 걷어낸 적도 있거든. 그 하수구 우수관 이런 게 막혀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은.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걷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수관 관리도 어찌됐든 농업센터 앞에는 직접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지. 조치를 뭐 하수도 관리팀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 못하는 부분은 해서 우리가 좀 있으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평상시에도 주말이나 이럴 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니까 관리를 그 센터 내에 또 생태원 내만이 아니라 그 외곽 부분도 숙성리 그 초입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지금 농촌 그 원래 슬래트 정비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제 저 상태란 말이에요. 저 위에 다 저거 슬래트잖아요. 성면이 함유이 된. 네. 근데 저게 사유지야. 그래서 참 저거를 제가 본 지가 벌써 한 6년, 7년 돼 있어요. 근데 더 점점 부서지고 있는 거야. 이건 며칠 전에 찍은 거야. 한 이틀 전에 찍었나? 그래요. 그 전에 찍은 사진도 있어. 저 깨진 게 다 먼지 날리면 다 저게 흩날릴 텐데 저희 사유지라 저 사람 동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 상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나 직원만 둘이서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택 시민한테 만약 이게 신문에 난다, 방송에 난다. 그럼 과연 이게 저 사유지라고 왜 안 됩니다. 과연 저렇게 얘기할 수준에서 멈출까 하는 고민이 돼. 저 상태가. 평택시 어쨌든 농촌 지역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 눈에 봐도 저거 다 깨진 거잖아. 저 끝에 저 사진 왼쪽 하단에 보면 저거 어떤 상태일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학교는 저것보다 함유량이 100분의 1 적은 성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10억, 20억, 30억씩 들여서 학교에 성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지. 제가 뭐 쉽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경 정책과하고도 제가 좀 솔직히 저런 거 보면서 이제 그 전에는 제가 흔한 말로 하룻가랑일 때는 저런 거 가지고 7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좀 기다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의원 임기는 어찌됐든 지금 저희 부대 임기는. 그리고 이것도 자세히 좀 찍은 거예요. 이 상태야. 이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어. 우리 부시장님은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답변이 사유지라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 건지 아닌지는 제가 고민이 돼. 왜냐면 어떤 사업에 대한 수십억을 쓰기도 하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 근처에 있는 저도 저 위에는 다 슬레이트거든요. 여기 무너지고 있는 빈집이죠. 예를 들면. 여기 옆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래서 다행히 이거 읽긴 해놨어. 그 전에 없었는데 저렇게 펜스는 쳐놨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유지 소유주께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상태인데 저 위에 분명히 존재했던 저 슬레이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학교하고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고민들. 끝인가? 또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농협 창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새마을 뭐 이런 시대 때 전원 건데 이거는 호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도 다 보이시죠? 저것도 성면 슬레트야. 근데 저게 그럼 팽성 농협, 안중 농협, 평택 농협 창고 중에 저렇게 슬레트가 여전히 있는 곳이 분명히 저기 말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우리한테 보조받을 게 있으면 보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저거는 홍원이 그 무슨 준공식 때 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거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그 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농협에서 예전에 저런 식으로 해서 소유주가 마을로 돼 있는 데도 있을 테고 농협에 돼 있는 데도 있을 다양할 텐데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여부 슬레트가 포함 있는 여부 아닌지 해서 저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좀 무거운 부탁을 드려서 좀 저도 마음이 무거운 편인데 어쨌든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내년 6월이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상태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꼭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환경정책과의 그 슬레이트 그 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서 그 네.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예, 예.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된 사진이에요. 몇 년 전 사진인데 그 청북에 우리 어연 그 IC 주변에 있는 곳인데 그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된 논의 사진이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 이거 그 당시 농업 기반 팀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화성하고 경계라 물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화성 쪽 양감 쪽에서 요게 저 뚝이 이제 저기죠. 그 진이천 그 뚝인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답은 배수펌프장을 새로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그게 뭐 우리 요인도 있지만 화성 쪽 양감 쪽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어촌 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시정된 조치가 있는 건 아니죠.
진전된 게 있나요? 그때 이제 뭐 주변에 준설하고 좀 배수 정비하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예, 근본적인 그렇죠. 해결된 건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또 여기 국회의원실도 있잖아요. 우리 또 경기도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쪽에도 좀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필요하면 그런 국회의원실이 그런 역할들을 또 농어촌공사나 이런데 어쨌든 관리 감독 역할을 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그 생태형 갔을 때 그 모습인데 이 꽃도 이제 이쁘고 해서 찍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가서 봤을 때 그 꽃이나 나무에 이름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심어는 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에 차이가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이름 없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양반들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제 사람도 그렇대 심지어 모든 건데 실제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저렇게 이쁘게 피는 꽃도 있지만 우리 야생초라고 해서 작은 꽃들을 피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뭐 민들레 같은 건 많이 알지만 그 외에도 많은 야생초도 있고 그 꽃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달라져요. 누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사람하고 이름을 아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달라지듯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분들한테 물론 저건 외국계 꽃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여튼 뭐 그렇다 100%다 뭐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나무도 그렇고요. 우리 평택에 있는 학생들은 나무 껍질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는 수준이 되면 얼마나 나무를 사랑하겠어요.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꽃이 피고 뭐 열매가 열리면 그게 뭔지는 알죠. 감 열리면 감나무인지 알고 밤 열리면 밤나무인지 알듯이. 그러나 사실 나무 껍질 보고 알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만큼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관심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진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배수 관련해서는요, 그 준설 완료했고 청북 어연지구 그 배수 개선 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갖고 그 사업 시행 중이고요. 그 배수장이 2개소가 신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다음에 추가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계획 담아서 하시는 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학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 의원입니다. 이승영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2025년도 1분기까지죠? 감사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때요?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하고 2023년도 예산 대비 2024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아야 되겠고 올해는 한 77억 정도 감액돼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해 추경 예산에는 뭐 지금 사업비 올릴 게 내용이
나와 있나요? 현재 뭐 자료 정리 중에는 있는데 이제 가장 시급한 게 농업인 교육관의 집기류 이제 마련하는 거 내년 1월달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올해 당초에는 1차 추경에 담으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2차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 슈퍼오닉 농 저기 쌀 장려금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11억 4천만 원 정도. 그럼 전체 금액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금액이? 그 부분은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쪽에 기구 조직 현황을 보면은 그 정원이 현재 116명에 현원이 114명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결혼이 2분이 체크가 돼 있고, 먼저도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는 원래 그냥 지도관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으로 호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이제 직급으로 보면 지도관이고요. 직 위로 보면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우리가 대부분 과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라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예, 그렇게 부르셔도 예, 보통 지도관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지도관에다가 체크를 해놓으시냐고.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은 음. 그 과장 이제 직위가 보통 우리는 이제 농촌 지도직은 뭐 9급부터 1급까지 있는 게 아니고 지도관과 지도사 딱 두 개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관을 5급으로 표시하지 않고 지도관으로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으로 표시하면은 안 좋다. 아니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직급 체계가 일반직은 이제 9급부터 그 지방직은 4급까지 있고요. 그럼 명패도 지도관님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명패는 뭐 기술보급과장 땡땡땡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일반직도 뭐 과장이라고는 안 돼 있잖아요. 5급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계급으로 할 때는 급수로 치고 직위로 할 때는 과장, 소장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부르고 이제 있는 저희 의회에서 네. 의원님들이 이렇게 볼 때 아니 왜 5급 과장님들이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지? 이렇게 의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관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를 하면 잘못되는 거냐고요. 책자에다가.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지도관은 5급 상당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5급 상당. 5급이 아니기 때문에 5급하고 그 2급 전체를 다 감당하고 있거든요. 지도관이. 그 지도사님들이 지금 40명이 계신데 누구예요? 40명이? 세계과에 이제 근무하는 팀장 이하 직원들이 지도사입니다. 다 지도사. 예. 그러니까 지도직은 특이하게 이제 계급이 지도사하고 지도관 두 계급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뭐 이제 소장을 하고 있는 저도 지도관이거든요. 근데 다만 직위가 소장이고 계급은 지도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책자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는 없어 아무도. 그죠? 예, 지도관하고 지도사만 있습니다. 네, 고급도 없고 8급도 없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19분인데, 그죠? 지도관 1분하고 지도사 18분하고. 예, 예. 전문 경력관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그분들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직원끼리 부를 때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선생님? 또는 주무관이라고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예. 어느 그렇게. 어느 선생님? 뭐 그냥 예를 들어 이 선생님, 김 선생님 이제 그렇게 호칭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직을 받은 팀장은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가 있는 11명은 상담소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직위가 있는 분은 직위로 부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들은 뭐 주무관이나 뭐 선생 뭐 그런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지방직이 되기 전에 이제 지도직, 연구직 두 개 직급이 현재 이런 체제로 이제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로 돼서 지방직 되면서 꾸준히 중앙에 건의는 했는데 현재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인석 지도관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보다 과장님 호칭하는 것보다 어느 쪽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호칭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김인숙 지도관님이라 부른 사람 없습니다. 과장이라고 그러지. 우리 어떻게 평택 농업기술센터만이라도 좀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직위로 해가지고 뭐 과장, 뭐 팀장, 뭐 이게 직원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계급으로 소장-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고집이 되게 세신 것 같아. 저 의원님 하단에 그 네. 직위별 그 별도 있습니다. 과장, 팀장, 직원.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이따 질문 드릴 거예요. 과장님한테. 우리 소장님이 고집이 되게 세신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전 거. 우리 저 정책과장님이 정혜용 과장님이신 거예요? 내가 10분만 질문하려는데 1시간 하셔야 되는 거. 그냥 통일을 해주시면은 서로가 이렇게 호칭 부르기도 편하고 우리 또 농업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이나 다 이렇게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을 좀 보시면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 농촌 정책 실현 사업이 있어요. 그 농가 도우미 지원 2분,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1,045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이 2분은 이제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은 이제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 도우미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그 많지는 않고요. 그 네. 작년 같은 경우도 그 4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은 2명이 배정됐는데 현재 청구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있는 건데. 예, 죄송합니다. 올해는 한 명이 이제 선정이 돼서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농촌 지역에 이렇게 뭐 출산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이제 예산이 내려오는 게 2명에서 4명 그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분이 지금 도우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도우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있는 이제 농촌 여성이 네네. 이제 도우미가 필요합니다라고 시에 신청을 하면 네. 시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건비식으로 해서 90일 정도. 그럼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1일 9만 216원 아니. 단가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예산이 1,800만 원 있습니다. 1,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반납 계속이월 반납하는 거예요. 당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800만 원 예산을 오버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출산율이 높아서 1,800만 원 예산보다 더 예산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국토비 같은 경우는 저희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경에 네. 다른 시군의 예산 상황 봐가지고 그 배정을 좀 더 받아서 그렇게 그럼 하고 지난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실적이 지난해 아까 이제 기술복 2023년도 예, 농촌정까지 말했듯이 4명으로 이렇게 네 분. 예.
그러면 저기 이게 농업정책과죠, 과장님? 네. 지난해 네 분까지 이제 그 한번 요 사업을 언제부터 적용시킨 거죠? 몇 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예. 2022년도에는 몇 분이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고요. 네. 2024년도 3명. 22, 23은 3명씩이고 작년에는 4분입니다. 올해는 아직 없고요. 올해는 이제 당초 계획은 2명인데 현재 1명 신청 들어와서 지금 그 도우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 도우미는 이제 별도 예산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성 출산하게 되면은 그 복지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건 별개로 도비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쪽 사업도 지원받고 이 도우미 사업도 지원받고 그렇게 겸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러면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농가 도우미 아, 같은 아닌 것 경우는 다른 지원하고는 또 별개로 농작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제 가사 도우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수혜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출산 그 저기 도우미 그 사업 저기를 혜택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손해를 보면은. 2022년도 3분, 23년도 3분, 24년도 4분. 예, 예. 그것 좀 한번 따로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이 사업은요? 연간 30만 원씩. 연간 30만 원씩 자부담 6만 원 포함해서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건이라든지 문화, 복지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카드를 별도로 줘서 이제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45명이 계획인데 현재 한 962명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9,166명 정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보면 평택시가 좀 여성 농업인 지원 요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농업인으로다가 신고가 된 분에 한해서만 이 카드 발급이 가능하신 거잖아요. 예, 여성 이제 농어업인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농업과 어업과. 예, 예. 네. 현재 평택시에 한 1,045명이 예산이 봉사- 배정된 게 예, 봉사하고 1,045명. 계시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36쪽 보시면은 아까 뭐 유승영 의원님도 스레트 지붕 빈집 철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 감사 조치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그 36쪽에 보시면은 빈집 철거 사업관리 시 소유주 책임 강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 아까 유승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유주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행위가 하기가 힘들으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죠? 지금 평택시에서는 이분들한테 접근하는 방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에 그 저희가 그 빈집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 436호가 조사가 됐는데요. 1호부터 그 3, 4, 5까지 있는데 네. 빈집 철거 대상은 3, 4, 5입니다. 총 166개소고요. 저희가 이제 해당 그 소유자들한테 소유자 확인해 갖고 빈집 철거에 대한 그 사업 그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해 갖고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철거비를 지원해 드리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7개소가 이제 사업 대상인데 받았었어요. 7군데 다 받았는데 사업비가 오버되는 데가 6군데고 나머지 한 군데는 현재 또 빈집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오버되는 거 되는 거는 자부담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일단 제외했고 다시 업체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 정도는 사업비,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7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가능해서 지금 4군데는 일단 추진하기로 했고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안내문 발송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시에 수요 조사하신 게 436호 네,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으로 농가 쪽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예, 농가, 농어촌 농가. 지역, 시내 쪽 농어촌 말고. 그런데 처리한 거는 몇 호 했었다고요? 최근 3년간 50호 50호? 정도 자진 철거는 50호고요. 네.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거는 올해부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예산 세워서. 올해는 신청은 몇 개 정도 받으셨어요? 계획은 7군데인데 현재 4군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설비이기 때문에. 지원 철거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설득 동의를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지원해서 철거하게 되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거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 공공의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경관을 농촌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잖아요. 좀 위험 소지도 있고 좀 야간에는 좀 무섭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빈집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게 아마 평택시 조례로는 어렵고 강제성을 띄우기는 우리 국회의원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 빈집 철거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철거 못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 도시비 매칭 사업을 해서 전액 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본인들이 철거하는 쪽으로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50% 자부담 50%를 해주든지 100%를 해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여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들이 현재 조례는 이제 우리 시에 우리 평택시 조례로는 안 되는 거고 있습니다. 농어촌 네.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제 지금처럼 공적예산 투입해서 소유자 동의하에 이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담당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면은 어느 해인가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느 해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내년에 못하면 후년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농어촌 마을을 이런 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좀 접촉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현재 중앙 부처에서 네. 빈집 특별법 제정 중에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그 법이 통과가 되겠네요. 시기까지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잠시 정회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